솔직히 말해서 한국 음식에 큰 기대는 없었어요. 뉴욕에서도 김치나 불고기 같은 건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뭐, 매운 음식 몇 가지가 전부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모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마이클입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음식 문화를 찾아다니며 영감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은 제 관심 리스트에 그리 높은 순위에 있진 않았어요. 전쟁 후 급성장한 나라, 경제는 발전했어도 문화적으로는 아직 미흡하겠지 하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라도는 한국 음식의 성지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 음식이 정말 특별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사실 반감도 조금 섞였던 것 같아요.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칭송받는 걸까? 라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하지만 여러분,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낡은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전통시장에서 경험한 따뜻한 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을 통해 저는 음식의 본질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 그리고 한국 음식이 제 요리 철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통해 한국 음식에 담긴 깊은 철학과 따뜻한 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비를 맞게 됐습니다. 우산도 없고 당황스러웠죠. 그때 골목 한쪽에 허름한 분식집 간판이 보이더군요. 뉴욕 같았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법한 외관이었어요. 낡은 간판에 벗겨진 글씨, 오래된 나무문. 하지만 그 순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하니까 여기라도 들어가 보자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예상대로 더 낡았어요. 오래된 테이블, 벽에 붙어있던 누런 달력, 그리고 메뉴판조차 없는 모습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식당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가게 주인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뉴욕에서는 손님이 들어오면 환영 인사부터 하는 게 기본인데 이곳은 너무 무뚝뚝해 보였거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그냥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뭘 먹어야 하지?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묻는 것도 어색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갑자기 할머니가 김밥, 떡볶이, 어묵을 한 접시씩 가져다 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지? 내가 주문도 안 했는데 왜 음식을 내놓지? 설마 외국인이라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려는 건가? 뉴욕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을 때 저는 입안에서 폭발하는 복합적인 맛에 놀랐습니다. 매콤한데 달콤하고 깊은 감칠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이게 단순한 분식집에서 나올 맛이라고? 뉴욕에서 먹던 매운 소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국물에서 느껴지는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뒷맛. 뉴욕의 수프와는 달리 이 국물은 마치 집에서 끓여낸 듯한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야. 정성과 시간이 담긴 요리야. 김밥 한 조각을 먹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음식인데 각 재료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맛은 뉴욕의 어떤 고급 요리보다 정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료를 말아놓은 게 아니야. 모든 재료가 정확한 비율로 어우러져 완벽한 한 입을 만들어내고 있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의아했어요. 왜 할머니는 이렇게 무뚝뚝하지? 외국인이라 불편한 건가? 그런데 먹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손님에게 거칠애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음식 자체로 모든 걸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식집에서의 이 경험이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따뜻함이 여기서는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구나. 그날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힘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날, 저는 곧바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음식 문화의 진짜 깊이는 시장에서 느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 각종 장류, 그리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시장을 가득 채운 고소한 냄새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시장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 된장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 한편에서 전통 방식으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직접 만든 된장을 한 스푼 맛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그냥 발효된 콩이 아니야. 시간이 만든 작품이야. 된장은 짜지도 강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부드러운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맛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된장은 기다림의 음식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시간에 맡겨야 깊은 맛이 나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뉴욕에서는 빠른 조리 시간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시되지만 여기서는 음식이 스스로 완성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장인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도 맛보게 되었는데 그 맛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흔히 접하는 매운 소스와는 전혀 달랐어요. 첫 맛은 매콤하지만 곧이어 은은한 단맛과 짭조름한 맛이 뒤따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맵기만 한 소스가 아니야. 매운맛, 단맛, 짠맛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장인은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 고추를 손질하고 말리고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을 정성껏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음식을 먹는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시장을 걸으며 저는 음식이 단순히 판매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걸 점점 더 느꼈습니다. 상인들은 지나가는 손님에게 떡을 한 입 맛보게 하거나 갓 튀긴 전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맛 좀 보세요, 손님. 맛있죠? 저는 뉴욕의 시장과 이곳의 차이에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상품이고 손님은 고객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주의 시장에서는 음식은 나눌수록 더 맛있어진다는 철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후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는 신선한 채소, 고소한 참기름, 깊은 맛의 고추장, 그리고 윤기나는 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먹자마자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야. 모든 재료가 서로의 맛을 돋보이게 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비빔밥은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음식 문화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개별적인 맛과 재료가 강조되지만 여기서는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주 시장을 떠나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 이 음식이 담고 있는 철학은 뉴욕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할 가치야. 된장과 고추장을 통해 배운 시간과 정성, 비빔밥이 전해준 조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시장에서 느낀 음식 나눔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까지 저는 음식이란 상품에 불과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고객은 돈을 내고 셰프는 그 대가로 음식을 제공합니다. 뉴욕 레스토랑의 룰은 간단합니다. 지불한 만큼만 제공한다. 추가 서비스를 원한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음식의 질과 양은 철저히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이런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뉴욕에서 음식을 대할 때는 항상 계산기를 꺼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비용으로 환산되죠. 예를 들어 뉴욕의 레스토랑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빵이나 물조차 무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추가 반찬? 그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시간까지 계산해 테이블 회전율을 관리합니다.
손님이 오래 머물면 그 시간만큼 매출 손실로 이어지니까요. 뉴욕에서 저는 늘 이런 환경 속에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손님을 얼마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백반집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기본으로 차려지고 반찬이 다 떨어지면 말도 없이 리필이 제공되더군요. 저는 속으로 리필을 하면 추가 요금이 붙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밥을 2번이나 리필 받았지만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거래의 수단이 아니구나. 사람을 배려하고 배부르게 먹이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구나. 뉴욕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찬 리필은커녕 메뉴에 없는 음식을 요청하면 거절당하기 일쑤죠. 반면 한국에서는 음식을 더 제공하는 것이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기본적인 배려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런 리필 문화를 단순히 무료 음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손님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철학의 표현이었고, 손님이 충분히 배부르고 행복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음식이 철저히 상품으로 다뤄집니다. 손님은 음식을 사고 주인은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에는 주인의 정성이 담겨 있었고, 손님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아니라 정성과 배려를 받는 존재로 대접받았습니다. 백반집 주인 할머니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을 내어주셨지만 그 무뚝뚝한 태도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였다면 손님과 주인 사이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벽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TV 서비스의 질을 결정합니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더 많은 팁을 내야 하죠. 반면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돈과 무관하게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비스란 단순히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음식이 단순히 재료와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음식 철학은 제가 뉴욕에서 배운 것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요리의 맛과 품질로 손님을 감동시키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에 담긴 정성과 철학이 손님을 감동시킵니다. 한국에서 느낀 이 따뜻함과 철학을 뉴욕에서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뉴욕에서 저의 레스토랑에 이런 따뜻함을 녹여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음식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그저 새로운 맛을 찾는 여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 삶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제게 가르쳐 주었죠. 한국에서 백반집과 전통시장을 경험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식이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뉴욕에서 저는 음식이 단순히 고객을 만족시키고 비싼 값을 받을 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그 안에는 배려, 정성,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먹은 비빔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져 완벽한 맛을 만들어내는 비빔밥은 조화의 미학을 상징하고 있었죠.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맛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고?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요리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각각의 재료를 돋보이게 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 음식은 모든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완벽한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 조화의 철학을 제 요리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주인이 자연스럽게 리필을 해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뉴욕에서는 더 많은 음식을 원하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손님이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서비스가 팁과 돈으로 환산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이었습니다. 고객이 돈을 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넘어 배려가 담긴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서비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뉴욕에서 운영하는 제 레스토랑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과 연결되는 셰프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도 리필 반찬 문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손님이 돈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음식에 정성과 배려를 담아내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죠. 또한 메뉴판에 단순히 요리 이름과 가격만 적는 대신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음식이 어떤 철학과 정성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된다면 그 맛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거야. 한국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 음식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요리가 자주 상품화되며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세련된 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그들과의 정서적 연결이 최우선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음식 철학을 뉴욕에서도 실현해보자. 손님들이 단순히 만족을 넘어 진정한 행복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요리하자.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은 철학과 정을 뉴욕에 전파하는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뉴욕 사람들도 한국 음식이 전하는 따뜻함을 경험하며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새로운 문화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음식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있었을까? 뉴욕에서의 요리는 항상 기술과 화려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은 돈을 지불하고 저는 그에 맞는 가치를 제공하는 셰프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음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다. 이 깨달음은 저의 요리 철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백반집에서 느낀 따뜻함, 전주 시장에서 배운 정성과 조화, 그리고 리필 문화를 통해 이해한 배려의 마음. 이 모든 경험은 제가 앞으로 어떤 셰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넘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음식을 만들자. 뉴욕 사람들에게도 한국 음식이 가진 이 따뜻함과 철학을 전하고 싶습니다. 음식이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느끼게 하고 싶었죠.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느낀 이 감동을 뉴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